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사회 수업을 쌤하고 할까요? 6학년 1학기 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역사 형식으로 담을 겁니다. 내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은 외워야 할 부분도 있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따로 영상 자료로 보여주지는 않고 선생님 목소리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10쪽입니다. 전란의 극복. 여기서 전란이라는 건 전쟁 또는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조선에 일어났던 큰 재난 두 가지로 책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개를 다 들어본 학생도 있고 첫 번째 거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일어난 전쟁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대상은 조선, 그리고 중국에 있었던 명나라, 일본, 요 세 나라, 물론 다른 것들도 묶여들긴 했지만 세 나라 사이에 일어난 큰 전쟁이에요. 아시아에서도 규모가 있는 세 나라의 싸움인 만큼 그 전쟁의 여파는 굉장히 컸습니다. 대부분 전쟁터였던 그 당시의 조선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국토가 초토화됩니다. 그 얘기는 군사적 시설도 다 망가지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죽고 물건들도 부서지고 농사를 지을 땅도 파손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이 7년 동안 일어났으니까 나라에서 사람들이 살기에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납니다. 한 20몇 년 지나면 중국에서 명나라가 약해져요. 명나라에 눌려있던 다른 민족들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 싸웁니다. 그 중에서 금나라의 후손인 사람들이 후금이라는 걸 세워서 세력을 키워가요. 그 당시 조선은 명나라하고 친했기 때문에 명나라 말고 다른 중국에 있는, 지금 중국 땅에 있는 민족들을 무식하다, 오랑캐다 하면 무시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후금도 힘은 세지만 어찌 보면 조선한테 무시를 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조선에 대해서. 1627년 임진왜란 끝나고 한 30년 지나니까 쳐들어온 거야. 근데 조선이 지네. 와서 아이고 친절하게 설명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두 뺏어가고 사람도 죽이고 파괴하고 합니다. 그게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재난이 있었는데 거기서 10년이 더 지나면 후금, 후에 청나라가 되는 얘네가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정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물건이라든가 이런 걸 뺏어갑니다. 그게 1636년이에요. 기간은 짧지만 전쟁이 금방 끝납니다. 조선이 금방 지거든. 그럼 이 두 개의 큰 전란이 끝나면서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뭐 다 망가지겠죠. 사람도 많이 죽고. 근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은 사람들은 이 피해를 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나라의 살림살이, 즉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입장에서는 황폐해진 땅을 다시 만들어서 농지로 개간을 해야 되는 거고, 조선이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선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될 뭐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생깁니다. 책에서는 어떤 방법이 나와 있냐면 이 당시에 농사짓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주로 지으니까 저수지나 보를 만들고, 보라는 건 이렇게 물 쌓아두는 거 있죠. 약간 저수지랑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내기법, 기존에 있었던 모내기법을 확대해서 사람들이 농사할 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도움되겠죠. 그 다음에 벼 말고도 뭐 인삼, 담배, 채소 등의 작물도 재배했다. 그리고 얘를 장에 내다 팔아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생겼다. 뭐 이걸 보따리로 들고 다니면 보부상, 보따리상 뭐 그렇게 불렀겠죠. 요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서 뭐 이익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전환 이후에 생긴 특이한 제도 하나는 대동법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대동법이란 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세금의 분야 중에 하나가 특산품을 내야 돼요. 제 고향은 부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의 특산품이 오징어다. 그러면 부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징어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 그게 어떤 거냐면 오징어가 많이 나. 그럼 뭐 많이 날 수 있겠죠. 세금을 낼 수 있다고. 그런데 특산품이라는 게 매해 매 순간에 잘 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에 뭐 부산 같으면 굉장히 큰 태풍이 와서 오징어 자리가 안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내가 특산물을 낼 수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게 돼서 어떤 처벌 혹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백성들이 대동법 이 그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이때 대동법이란 걸 실시를 했는데 이 대동법은 특산물을 대신해서 특산물에 준하는 곡식, 쌀이나 옷감, 배, 무명, 돈 등으로 이 세금을 대체해 주는 거예요. 이 대동법은 서울이 있는 경기도 지역에서 제일 먼저 시행되고 나중에는 점차 조선 전체로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확대 시행하는 시기와 장소는 12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백성들이 다치고 아프고 장애를 얻고 하겠죠. 이때 등장한 굉장히 유명한 의학서적이 동의보감.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통신사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통신사란 건 문화사절단 같은 거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면 우리나라 문화 같은 걸 소개해주고 상대방에 있는 문화 중에서 좋은 거를 와서 우리한테 또 소개해주는 뭐 이런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병자호란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담아 있어요.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후금, 금나라가 나중에 명나라를 쓰러뜨리고 청나라를 세웁니다. 이 청나라는 향후 200년 이상을 지속하게 되는 중국의 큰 나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청나라에게 뭔가 문화적 우월감 같은 것도 갖고 있고 전쟁에서 진 기억도 있고 하니까 청나라를 전쟁으로 이기자 하는 북벌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쪽에 보면 어민 안용복 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안용복 씨 이야기는 실제로 기록들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도가 우리 땅이냐 일본 땅이냐를 서로 두 개의 나라가 우기고 있을 때 주장하고 있을 때 한국 측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할 때 이 안용복 씨가 했던 행동과 증언들이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디오를 통해서 녹음하는 건 처음인데 좀 더 쉽게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